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특별 기획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데요.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나누구의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자, 나누구가 지난 13일부터 오마이TV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많은 출마 예정자들이 나도 출연하고 싶다. 출연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손솔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대문 갑 지역 출마 예정자 손솔입니다. 서대문 갑. 예. 네, 지금 현역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네, 의원이죠. 네, 이제 우상호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예. 일찌감치 했군요. 맞아요. 바로 그곳이군요. 네, 바로 그곳 신촌이 있고. 네, 그렇군요. 자, 나누구의 룰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5분 동안 저랑 시작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10분 동안은 출마자가 본격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은 이제 마무리 인터뷰를 저랑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독특합니다. 네. 손솔. 네, 기억하기 좋죠. 네. 네. 소나무 솔입니까? 제가 한자 이름을 써서 거느릴 솔자입니다. 그래요. 예. 네. 통솔하다 이럴 때 쓰는 솔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을 했더군요. 네. 저 1학년 때부터 총학생회 뭐 집행부 이런 거를 쭉 네. 하면서 3학년 때 이제 총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내가 정치에 소질이 좀 있나 이런 생각했나요? 이게 근데 약간 시대가 저를 불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네. 그러니까 대학교를 박근혜 정권 시작할 때 입학을 했어요. 네. 1학년 땐 국정원 대선 개입이 터지고 2학년 때 세월호 참사 터지고 3학년 때 국정교과서 강행하고 해서 이 모든 과정에서 네. 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조건이어서 저는 그래요. 이제 제 마음 가는 대로 주저없이 해왔던 게 네.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네. 우리 나누구가 지금 2주째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는 최연소이십니다. 자, 당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진보당이에요. 진보당. 현재 당직이 저는 수석 대변인으로 있습니다. 네. 자, 진보당의 수석 대변인이신데 뭐 우리가 거대 양당을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진보당이십니까? 사실 제가 네. 진보당을 선택했다기보단 저는 진보당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진보당이 이제 전신 민중당이나 했을 때 청년 대표를 좀 오래 했었고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청년 대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만들었는데 네. 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좀 대차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당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죠. 그래요. 지금 20대인데 정치 경력은 그럼 꽤 되네요. 예, 제가 당 대표를 처음 시작했을 때 21살 때 대학생일 때 시작을 해서 그래요? 이제 정당 활동을 하고 나서 졸업을 했고요.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자, 진보당에서 첫 번째 출연자이시니까 네. 당 소개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진보당은 뭐가 다른 당하고 다릅니까? 저희 당은 네. 일단 지역 밀착 이걸 좀 자랑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21명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 사례를 드리면 저희 네. 전북의 도의원으로 당선된 오은미 네, 네, 의원이 계시는데 네. 그때 이제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이 오은미는 꼭 돼야 된다고 해서 오은미 글씨를 모르니까 오은미를 외워서 그림으로 외워서 투표소 찾아가서 그래요. 하고 그렇게 지역에서 하나하나 마음 얻어서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네.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네. 또 저희 이제 당원이 10만 명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사회에서 아직 그렇게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인으로 있는 정당.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 22대 총선에는
진보당에서 몇 명이 도전을 합니까? 지역구에. 저희 지금 선출 과정을 이미 다 거치고 있고요. 네. 벌써 선출되신 분이 74명 그래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손솔 씨도 네. 서대문 갑에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 시간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은 뭔가 아직 본격 선거 기간 아닌데. 네. 이제 10월부터 네. 이제 후보가 선출된 음. 사람들은 후보 명함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명함을 열심히 나눠드리고 있고요. 네네. 네, 현수막도 이제 거리에서 빠짐없이 보이게 곳곳에 달고 있고, 네. 저희 당원들은 이제 가계부채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빚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찾아뵙고 이야기하면서 네. 이제 민생 해결에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서대문 갑을 선택했습니까? 제가 서울 와서 오래 산 곳이기도 하고요. 네네. 신촌에는 저랑 비슷한 청년들이 많아요. 네. 신촌동의 절반 이상이 2030 비율이고 1인 가구가 많고 네. 이제 공부나 이제 일하러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오는 네. 저와 같은 닮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자, 우상호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할 텐데 나만의 경쟁력이라면? 뭐 지금 서대문에서 보이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하고 있고요. 네. 기억하고 계시는 게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슬로건은요? 슬로건은 해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0분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수석 대변인이자 서대문갑 국회의원 후보 손솔입니다. 이거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5년도에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 회장이었습니다. 당시가 박근혜 정권 3년 차였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의 뜻 거스르는 박근혜 대통령 환영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 학교에 방문을 해서 학생들과 같이 항의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가 대학가에서도 정말 많이 터져 나오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제가 경호원에게 끌려가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의 행동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제 사복 경찰이나 경호원들이 저도 그렇고 또 학생들도 이렇게 다 가로막아서 학내에서 4시간 동안이나 대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천연덕스럽게 좀 축사만 하고 나가려는 박근혜 씨에게 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다음 연도에 정유럽 씨 부정 입학이랑 퇴진 촛불이 이어졌고요. 이게 나라냐라는 상식적인 국민들의 마음에 제가 한 발 앞서서 움직였지만 행동해야 할 때 망설이지 않고 했던 게 저에게는 지금도 큰 자부심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그 이후에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모토로 살아왔는데요. 먼저 창당을 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답답한 박근혜 정권에 대차게 싸울 정당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기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하고 당시에 흑수저당이라는 청년 조직의 대표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창당 직후에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던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구의역 김군으로 기억하실 텐데요. 처음엔 신문 한 켠에 사고 소식 정도로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스크린 도어가 작동하는 게 너무 끔찍하다. 추모라도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추모 행동을 제안했습니다. 사진의 오른편에 있는 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시작으로 저희 당원들이 구의역 9-4 승강장에 모여서 여기에서 사람이 죽었다. 추모를 제대로 하고 다시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게 하자 추모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한 달 가까이 매일 추모 행동을 벌였습니다. 청년들, 시민들, 여러 단체들에서 함께 해주셔서 결국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의 사과
또 받아냈고요. 이후에 김군의 동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추모 행동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구의역 김군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참 아찔합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뉴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것이 진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 있던 사람들, 시청에 있던 사람들을 구의역으로 불러냈으니까요. 이런 장면을 만들어낸 힘들이 정치를 이끄는 것,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산재 사고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김용균, 이민호, 그 모든 현장에 저희 당원들이 여전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게 하는 것, 그걸 꼭 해내고 싶고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는 세상, 그게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저희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서대문 갑에 있습니다. 신촌이 있는 그 동네인데요. PPT에 지금 띄워드린 사진은 신촌에서 올해 6월에 열었던 따릉이 대행진이라는 행사입니다. 제가 기획을 하고 당일에는 사회를 봤습니다. 이 행사를 좀 열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요. 안타깝게도 윤 정부가 퇴행을 거듭하고 있듯이 서대문에서도 구청장이 바뀐 후로 퇴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성은 구청장이 된 후로 여러 정책들에 대한 객관적인 과호평가 없이 막무가내로 정책을 다 뒤바꾸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신촌에 있던 연세로에서 운영된 차 없는 거리를 없앴던 겁니다. 연세로 차 없는 거리는 녹색교통 전환이나 버스킹 등의 문화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여서 잠시 주춤하게 됐는데 대학가라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영향으로 상권이 어려워진 걸 빌미로 엉뚱하게 차 없는 거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대 의견서도 내고 서명도 내고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나가고 있는데 서명을 내는 데만 그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차가 다녔던 연세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가 가득 찬 연세로는 어떠냐. 기후위기 시대에 이 대중교통, 그리고 보행, 그리고 자전거로 전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런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모습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었던 이 따릉이 대행진 행사에도 참가자 다수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대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퇴행에 맞서서 좀 새로운 그림, 청년들의 새로운 방식의 행동을 만들었다고 자평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또 자전거 타면서 맞서 싸워 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신촌에서 걸었던 현수막 사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보당을 사이다 현수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걸린 진보당 현수막이 사실 한두 개는 아닙니다만, 네, 저는 제 것을 가져왔습니다. 윤 정권 들어서 노조몰이가 진짜 극심하잖아요. 올해 초가 건설 노동조합에 대한 드자비가 막 시작될 즈음이었는데 저희 동네에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건폭 노조 아웃이라는 현수막을 먼저 걸었습니다. 이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맞불 현수막을 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이제 검찰 왕국 아웃이라고 걸린 적은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었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바빠서 현수막 사진을 이렇게 올렸다고 온라인에 올리거나 주민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신촌을 지나시는 어떤 분이 그냥 찍어서 올리셨나 봐요, SNS에. 그래서 내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막 응원 문자가 오고 참 잘했다, 속 시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당 현수막이 허용이 됐던 게 저희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한켠의 기회가 됐습니다. 이 기회에 국민 심정 있는 그대로 좀 전하자 했던 것들이 많은 분들께서 속 시원한 현수막 정치라고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보당 때문에 힘이 난다,
현수막 진짜 잘 걸었다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민심 그대로 전하는 현수막, 국민들 곁에서 호흡하는 진보당의 정치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주 을 보궐선거로 강성희 의원께서 당선되셨습니다. 원내 정당으로 도약한 만큼 진보당의 이야기 그리고 저와 같이 늘 학교에서 현장에서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 시원한 야당의 목소리 전하기 위해서 매일 국회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만 28세 여성 청년 수석 대변인은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에 가져온 장면은 유인촌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했던 브리핑 모습입니다. 제가 사진 판넬로 들고 있는 모습이 유인촌 장관이 국회에서 욕설했던 그때인데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더라고요. 올드맨의 기환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사람이 그렇게 없나 싶기도 하고 예전에 하던 못된 짓 계속 하겠다는 그 심보에 좀 직격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브리핑 매일 하면서 국회에서도 숨가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지역에서도 열심히 쏘다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터지는 윤 정부의 만행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국정은 엉망, 민생은 절망, 외교는 폭망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진보당의 속 시원한 행동으로 어떻게 하면 야권의 힘을 모아 윤석열 정권 심판을 제대로 해낼 것인가입니다. 제가 요새 자주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주연을 했던 박은빈 배우가 하셨던 이야기인데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해내야죠. 윤석열 심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에 주저하지 않았던 제가 해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무리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20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부모님들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딴 거 하라고. 왜 고생길 가냐 이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때마다 손솔 씨는 뭐라고 답합니까? 이거 바꿔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내가 잘할 수 네. 있다고 생각한다. 밀어주시라. 근데 이렇게 합의가 안 돼요. 그렇군요. 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당원 중에는 대학생도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대학생 당원들이 곳곳에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막 언론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러는데 직접 볼 때는? 사실 네. 전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대단히 많다고 보고요. 어. 자신의 의견을 되게 많이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권도 많이 내려갔고 네. 피선거권도 내려가서 네. 대학생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나는 어디 당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네. 학내에서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진보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이에요. 네. 전주시 을 을. 보궐선거에서 이제 당선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22대 총선에서의 목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이제 목표는 국회의원 10석 이상을 좀 해보자. 이게 10명이 돼야 네.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1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법안 발의의 문턱이 거기 있고 네. 그 다음 문턱은 이제 20석이죠.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그래서 10석 이상을 좀 네. 당선시켜보자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석 대변인이기도 하니까 앞장서야 되겠군요. 네. 제가 먼저 되는 것으로. 그래요. 네. 서대문 갑 네. 우상호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여러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네. 근데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이수진 그 비례의원님께서 네. 사무실도 구하고 뛰고 계시는데 더불어민주당. 예. 네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서대문 갑은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래서 네. 좀 저도 이제 누가 어떻게 되시는 건지 좀 지켜보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인요한 위원장이 네네네. 거론이 됐다가 최근 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러셔서 그래요. 네. 자, 지금 이제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힘 빼면은 이제 정의당도 거론되고 진보당도 거론되고 막 소수당으로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진보당과 정의당의 차이는 뭘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네네네. 지역에서 밀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네. 노동자 당원들이 또 네. 대다수인 것에서 많이 차이를 느끼시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강성희 의원님이 당선되기 전에는 네. 진보당을 정말 모르셨어요. 아, 그래요? 뭐 빵집이냐, 보석집이냐 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의원님이 당선되고 의정 활동을 하고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때 이제 피켓 들고 있었던 거 보면서 네. 아, 잘 싸운다. 음. 잘 행동하는 거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거대 양당이 주요 이슈로 발전시키지 않는 것을 네. 이제 진보당 같은 데서 한 게 아까 산재 사고, 중대재해 예, 처벌법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또 기후 변화에도 관심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네. 기후 변화에 관심이 있어서 네. 당내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지금 네.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정책도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는 이렇게 전기료 난방이 계속 오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때때로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에너지만큼은 좀 제대로 아. 보장하자 공공 차원에서 네. 이런 정책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1년 6개월 보면서 평가한다면요?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음. 폭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대로 한 게 없고 네. 특히 세금 재정 펑크를 낸 게 행정부로서 할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수석 대변인 역할인데 그러면서 이제 언론과도 많이 접촉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대변인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그걸 느낀 게 있다면요? 아, 사실 저는 매일 배움을 하고 있고 경험의 누적인 것 같은데 네. 이 정치라는 게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돌아가는지를 많이 배우고 있고 네. 그걸 제가 잘 알아야 민심을 적재적소에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심정으로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22대 총선에 도전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20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아,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고 네. 우리 이야기가 있다고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소감이? 아, 어렵습니다, 이거. 이게 제가 네. 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아주 잘 하셨어요. 아, 근데. 예. 네. 그래도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저희한테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좀 감사한 것도 있죠. 네, 이 나누고 컨셉.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게 이제 우리 오마이뉴스 모토이기 때문에. 아, 제가 오마이뉴스에 기사 많이 썼습니다. 아, 우리 시민 기자이시기도 하고. 예, 네. 많이 썼습니다. 그렇군요. 자, 진보당 그리고 또 다른 소수당에서도 이런 기회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적극적으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 74명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 네, 어디든 네. 비어 있고 네. 필요하면 네,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손솔님과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마이TV의 22대 총선 특별 기획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요. 이번 총선에 출마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어디로 하면 되냐면요. 오마이 나누구 네이버닷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